2030년에는 매출액을 1조 원 정도 달성할 것이다. 매출액이 15배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눈부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터리 3사보다 2차전지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양호하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트렌드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성장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2차전지 산업이 부각된다 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함께 성장할 만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폐배터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다음으로 폐배터리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2030년까지 15배 성장할 것이다 라고 자부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무엇이고 투자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과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 2019년에는 글로벌리 210만 대 정도 전기차가 팔렸어요. 그런데 2030년에는 2600만 대, 2050년에는 6200만 대나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이 시장의 성장률이 무려 1138%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138%. 아무래도 이 성장세가 좀 점점 둔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폐배터리 시장 전망을 보겠습니다. 자, 2019년부터 2030년까지는 1124%. 즉,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과 거의 비슷하죠. 자,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이때는 무려 시장 규모가 2870%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같은 기간 전기차 시장은 138% 정도 성장합니다. 아니, 불과 1, 2년 후에도 잘 맞추지 못하는데 2030년부터 2050년까지 30배 성장을 담보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자, 근데 가시성이 있습니다. 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나중에 이 배터리가 쓸모없게 되어버리면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폐배터리 시장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얼마나 잘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시점이 한 2018년도 그때부터거든요. 그래서 대략 평균을 내보면은 2025년, 2026년. 자, 이때부터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폐배터리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기술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가 리유즈, 즉 재사용입니다. 재사용은 말 그대로 배터리를 다시 쓰는 겁니다. 아니, 폐배터리라면 쓸모없는 배터리인데 이걸 어떻게 다시 쓰느냐? 우리가 입지 않은 옷들을 의료 수거함에 넣어버리죠. 그렇게 모아진 옷 같은 경우에는 리폼 과정을 통해서 다른 옷으로 재탄생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폐배터리 재사용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에서 일단 배터리를 떼어내죠. 그래서 이 배터리 팩을 세척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배터리 팩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ESS 시스템으로 재탄생합니다. ESS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기존 자동차의 배터리를 ESS로 재탄생시키는 바로 그러한 작업이 폐배터리 재사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죠. 일반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종이,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분리수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종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종이로 재탄생되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재탄생되죠. 마찬가지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공정도를 보시면 일단 폐배터리를 수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파쇄를 해버린 다음에 분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소재들, 뭐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자, 이런 소재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 공정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프로세스가 총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위에 게 뭐냐면은 바로 습식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건식입니다. 습식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를 방전을 시킨 다음에
파 분쇄 그리고 소성 과정을 거친 후 분말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광석을 고루에 놓고 녹이듯이 이렇게 폐배터리를 녹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파 분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분말을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다가 여러가지 화학 첨가물을 넣어서 주요 소재를 추출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자, 그렇다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 그 다음에 리유즈, 재사용 두 기술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무엇이냐? 일단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집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습식, 건식 과정을 거쳐서 파 분쇄한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가루에서 각종 화학 배합물을 첨가한 다음에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 각종 이런 금속들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뽑아낼 수 있을지, 얼마나 적절한 첨가물을 넣어서 많이 뽑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이에요. 앞서서 이 리유즈 프로세스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모듈을 분해할 때 사람이 직접 분해를 하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종별로 이 배터리 팩의 구조가 좀 다르고요. 제조사별로도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람이 일일이 달라붙어서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자, 그래서 기술 진입 장벽 같은 경우에도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가 높고요. 반대로 재사용 같은 경우가 낮습니다.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도 리사이클링 시장이 훨씬 더 가시성이 있고요. 반면에 리유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서 주목해야 되는 분야는 무엇이냐면은 재사용보다는 리사이클링, 재활용 이쪽 분야다. 자, 그렇다면 상장사 중에서 폐배터리 시장을 추진 중이거나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고려 아연부터 영화테크까지 총 한 8개의 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 기업을 선정한 기준은 기사라든지 아니면 사업보고서, 여기에서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추진 중이다 라고 밝힌 기업의 하나입니다. 자, 먼저 고려아연인데 최근에 LG화학과 2차전지 소재 합작사를 설립을 했죠. 근데 왜 LG화학이 고려아연과 2차전지 소재 합작사를 설립을 했냐? 고려아연이 각종 광물에서 아연, 납, 구리, 은, 금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도 주로 금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아연이 폐배터리 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폐배터리 분야에서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각종 금속물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 또 고려아연이기 때문에 추후에 아무래도 이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OCI입니다. OCI는 현대차 그룹과 폐배터리 재사용과 태양광 발전소 연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에서 나온 그런 폐배터리를 가지고 ESS 시스템을 전환하는 거죠. 근데 이 ESS 시스템을 태양광을 통해서 충전을 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좀 시너지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에코프로 CNG를 통해서 폐배터리, 폐양극재 재활용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폐배터리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협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향후에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자, 이쪽과도 협업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어요.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거의 친척 회사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 2019년에 이미 폐배터리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DA 테크놀로지는 폐배터리 팩과 모듈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자동화 시스템 기술을 개발 중이다 라고 7월 21일 이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선 EAT는 아시다시피 폐기물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에서 자동차 재활용 부문이 있어요. 즉 자동차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부겠죠. 근데 이 자동차를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이쪽 처리도 추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폐배터리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폐배터리 재사용 ESS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충전 관련된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들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배터리와도 좀 연관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나서 양산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이 모빌리티요, 전기차죠. 배터리 팩 및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기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8개 기업 살펴봤는데 현재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도 있고 향후에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힌 기업도 있고 이미 사업화 단계에 들어간 기업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시성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앞서서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이 둘 중에서 재사용보다는 재활용이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재사용보다는 아무래도 재활용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 폐배터리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2008년도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글로벌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업은 한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GEM, 화유 그런 기업이 있고요. 유럽에는 유니코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니, 폐배터리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불과 이 5개 업체가 어떻게 글로벌 대표적인 업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 전까지는 폐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폐배터리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 과거에는 IT 기기, 스마트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갑작스럽게 한 2018년도부터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때를 잘 만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폐배터리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한 기업이 성일 하이텍이다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이 작년 매출이 660억입니다. 전년 대비 한 33%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예요. 하지만 이 재작년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100억을 넘었었는데 빠르게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2030년에는 매출액을 1조 원 정도 달성할 것이다 라고 기사를 찾아보면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660억이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2030년에 1조면은 매출액이 15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닌 게, 앞서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1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일 하이텍이 지금처럼 폐배터리 시장에서 강자로 잘 군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이 단순히 그냥 비상장 회사면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미 작년 11월에 여기 나와 있죠. IPO 주관사 KB 대신증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빠르면 한 올해 하반기에 상장할 수도 있고요. 좀 늦춰지면은 내년에 상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일 하이텍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성일 하이텍 상장과 맞물려서 앞서서 소개해드린 폐배터리 관련주들, 자,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대장주가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상장사 중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또 부각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